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단일화 막전 막후와 파장 집중 분석합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믿는다며 꿋꿋하게 가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야합, 기만 정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거점 도시인 남부 헤르손을 점령했습니다.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에도 무차별 공격이 이어지는 등 전략 요충지에 대한 압박이 거셉니다.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인 100만 명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수도 키이우 기차역 인근이 공격받아 혼란이 빚어졌고 어린이 시설에도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Тем, кто стреляет сюда, этим российским солдатам, чтобы они понимали, что гибнут мирные жители и дети, понимаете? 부산의 거리에서 50대 부부가 대낮에 살해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은 자신의 어머니와 도주했다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더니 사전투표 하루 전날 다 깨진 줄 알았던 야권 단일화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로의 단일화를 선언하고 사퇴했습니다. 정권 교체 후 공동으로 국민통합정부를 세우기로 합의했는데요. 민주당은 자리 나눠먹기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단일화의 막전 막후, 의미, 파장까지 자세히 취재를 해왔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깜짝 단일화 발표 모습부터 보시죠. 안보겸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회에서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민 앞에서 겸허하게 약속합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윤 후보가 안 후보로부터 단일화 결렬 통보를 받았다며 협상 일지를 공개한 지 나흘 만에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된 겁니다. 두 사람은 인수위원회와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협치와 협업의 원칙 하에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 파트너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할 공동정부를 국민통합정부라고 칭하고 미래정부, 개혁정부, 실용정부, 방역정부, 통합정부로 정부 성격을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두 후보는 단일화의 의미도 강조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과 지난 10년간 국민과 함께 달려온 안철수가 국민의 뜻에 따라 힘을 합친 것입니다. 대선이 끝난 뒤에는 합당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 이후 유세 일정을 모두 중단했고 오후에는 중앙선관위에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두 후보가 합의한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공동인수위, 공동정부 그리고 합당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당장 선거 유세부터 안 후보가 함께할 계획입니다. 두 후보 무엇을 함께하게 되는 건지 김단비 기자가 이어갑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해 남은 기간 선거를 함께 치르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은 만큼 쉬지 않고 끝까지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후보의 윤 후보 유세 참여는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많으셨는데 이제 조정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캠프 이제 당직자들한테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하시고 또 이제 그분들 의견도 좀 듣고. 갑작스런 단일화 선언으로 혼란스러워진 국민의당 내부를 먼저 수습하고 유세에 참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분들이 실망하시지 않도록 반드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런 제 실행력을 증명해서 그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대선에 승리할 경우 인수위원회 운영에서부터 안 후보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며 함께 정권을 준비하고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안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공동인수위원장을 맡고 정부 출범 시 내각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직후 합당이 완료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6월 1일 지방선거를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자, 기억을 좀 되돌려 볼까요? 어젯밤 10시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3차 TV 토론에 참석을 했죠. 그때만 해도 단일화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밤 12시에 극비리에 만난 두 후보가 오늘 새벽 2시 반까지 나눈 대화 내용을 취재해 왔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합의 과정에서 역할을 한 건 이번에도 양측 전권 대리인이었습니다. 전권 대리는 저희 쪽에는 장제원 의원이 맡았고 또 저쪽은 이태규 선대 본부장이 맡았습니다. 장제원, 이태규 의원은 윤 후보가 결렬을 통보한 지난달 27일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공유했고 토론회 전인 어제 오후 6시 최종 담판을 짓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두 의원이 만난 건 어젯밤 9시. 3시간가량 협의를 한 뒤 각자 후보를 설득해 4자 회동을 추진하기로 합니다. TV 토론회가 끝나자 장 의원은 윤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했고 이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안 후보를 만나 설득했습니다. 윤 후보가 서울 강남에서 심야 일정 중이었는데 안 후보 측이 강남 쪽으로 이동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4사람의 만남은 성사됩니다. 장소는 안 후보와 카이스트에서 함께 근무해 인연이 깊은 장 의원 매형 자택이었습니다. 자정 무렵 만난 4사람은 새벽 2시 30분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정치판에서 겪어온 단일화 사례를 언급하며 윤 후보를 신뢰하지 못해 결단이 늦어졌다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 말을 들은 윤 후보는 자신을 믿어달라며 함께 성공한 정부를 만들자고 답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새로운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좀 노력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대리인 간 만남부터 두 후보까지 합류한 4자 회동까지 걸린 시간은 모두 5시간 30분. 두 후보가 마주 앉아 그동안 쌓인 오해를 풀면서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요구하자 이렇게 주말에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응답하며 구애를 해왔던 민주당. 윤석열 후보로의 단일화 결정 이후 자리 나눠먹기 야합을 했다며 안 후보를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말을 아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당혹감 속에 여론 향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 미리 준비한 짤막한 입장만 밝혔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민생, 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단일화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습니다. 국민들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야합은 정치 교체가 아니라 기만 정치입니다. 비판은 전날까지도 통합정부를 내세워 구애에 나섰던 안철수 후보에 집중됐습니다. 안 뭡니까? 아니 하도 철수를 많이 해서 이름을 자꾸 잊어먹었어. 안철수입니까? 윤석열 같이 무능한 사람을 찍으면 내 손가락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손가락이 어디 갔는가? 온 국민이 궁금해서 찾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정치거래, 지저분한 단일화라고 평가절하하며 지지층 결집에도 주력했습니다. 국민적 동의를 만약에 못 얻는다면 우리 심각한 역풍이 불 수가 있죠. 야권 단일화는 끝난 카드라고 공언했던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선대위는 향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비상한 결의로 나서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선 완주 의지를 피력하며 결국 거대 정당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서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한 김동연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사자 구도가 오늘 단일화로 이렇게 3자 구도로 바뀌게 됐는데요.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일화를 전제로 실시한 조사로 그 효과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는 기자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최선 기자와 공표 가능한 마지막 오늘 여론조사부터 보고 오시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가운데 단일화 효과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조사를 먼저 뽑아봤습니다. 4개 조사 다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 격차가 1.4%포인트에서 3.3%포인트로 모두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지지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의뢰한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서는 다자 때보다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밖 5.9%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입소스 조사에서도 다자 때보다 단일화 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일화하면 격차가 좁혀지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문화일보가 의뢰한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서는 0.9%포인트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0.3%포인트 차이로 다자 때보다 오히려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섣불리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동안 여론은 단일화에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지난달 20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 직후 윤 후보가 휘청이는 사이 이 후보가 상승세를 타며 엎치락 뒤치락 접전이 벌어집니다. 27일 윤 후보가 협상 과정까지 공개하며 단일화 압박과 세결집에 나서자 양 진영은 총결집합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남은 일주일 동안 어느 후보가 뒷심을 발휘할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나온 다자 구도일 때 11개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KSY는 6.3%포인트, 리얼미터는 4.5%포인트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섰습니다. 나머지 9개 조사는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이었습니다. 두 후보가 딱 붙어있는 조사부터 최대 6%포인트까지 여전히 살얼음 판세가 이어졌습니다. 남은 엿새 동안 야권 단일화 위기감에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더 뭉칠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더욱 기세를 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 여론조사들은 오늘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성사 이전에 실시된 것들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단일화 궁금증 다 풀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궁금한 게 많으니까요. 취재해온 내용 잘 설명해 주시고요. 자, 지난 일요일에 단일화가 결렬이 됐습니다. 그렇죠. 4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안철수 후보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 건 단일화 결렬 이틀 뒤, 그러니까 3일절인 그제입니다. 양측 간 물밑 접촉이 다시 시작됐고 안철수 후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낮부터 장제원, 이태규 의원 라인이 다시 가동됐습니다. 자, 낮부터 이제 본격 접촉이 시작된 건데 그렇죠. TV 토론이 이제 어제 오후 8시부터 있었거든요. 그럼 네네. 그때는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모두 단일화를 생각하고 토론장에 들어간 겁니까? 네, 이 두 후보는요, 이 장제원, 이태규 의원이 협상을 재개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이 뭐 정확히 9시에 이런 협상이 시작된다 이런 거는 뭐 정확하게는 몰랐다는 게 양측의 설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젯밤 9시 협상은 시작이 됐고 자정쯤 이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함께 가서 4명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겁니까? 후보들끼리. 네, 안철수 후보는요, 이 신뢰 담보, 정부 운영, 그리고 합당
협당 방안 등 윤석열 후보에게 던질 3가지 질문을 직접 메모지에 적어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두 사람 간 단일화가 성사된 배경 바로 이 신뢰 회복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안 후보가 약속이든 종이든 각서든 국민 앞에 하는 약속은 결국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에 윤 후보는 종이 쪼가리가 뭐가 필요하겠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 오해를 다 풀고 나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오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안 후보가 과거 윤 후보 측이 윤 후보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결국 답이 없어서 바람을 맞은 경험을 거론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오해가 쌓여서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건데, 윤 후보나 장 의원 모두 이 얘기를 듣고 현장에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약 2시간 동안 만났었는데 이 합의에 이르는데 걸린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또 안 후보가 또 이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싶다고 하자 윤 후보는 이 성공의 과실은 안 후보께 가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담보 아니겠냐라고 했고, 또 나는 5년이면 끝나지만 새로운 정부의 혜택은 안 후보께서 가져갈 것이라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뢰 회복 후에는 이 캔맥주를 마시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자, 근데 두 후보가 만난 장소가 이게 상당히 좀 특이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장제원 의원의 매형집에서 만났다는 거죠? 네, 토론회 한밤쯤 끝났잖아요. 지금 방역 수칙 때문에 밤에는 연 가게가 없고, 그리고 뭐 눈에 띄는 곳에서 두 사람이 만나기 참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와 인연이 깊고 이 깊은 장제원 의원의 매형이 매개체가 됐고, 또 그의 자택이 만남의 장소가 된 셈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그 매형과 안철수 후보가 그 카이스트 교수인데 가까운 사이로 저도 알고 있어서 서로 의사 전달하기가 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자, 방금 송 기자는 이제 합의하는데 뭐 10분이면 됐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당은 자리 나눠 먹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단일화 대가로 뭔가 좀 조건이 있진 않았을까? 네, 안 후보에게 뭔가 이렇게 약속을 해줬진 않았다고 합니까? 예, 일단 뭐 어떤 합의가 있었을까 그게 궁금할 텐데, 선언문을 보면 사실 다 나와 있어요.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 보면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인수위와 정부 운영을 공동으로 한다는 건데, 이 안철수 후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대선 이후에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청자분들은요, 안철수 후보가 왜 마음을 바꿨는지 그리고 앞으로 뭘 할지를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개를 연속 질문을 드릴 텐데, 안철수 후보가 당 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성공을 할 수 있겠냐. 또 다른 분은 다당제 얘기하더니 결국 거대 정당에 가면 역풍이 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이게 왜 이런 시청자가 궁금하다는 게, 안철수 대표가 왜 마음을 바꿨냐 이 얘기겠죠. 이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완주보다 단일화가 득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이 대선 이후에도 정치를 계속한다면 뭐가 도움이 될까 생각했을 텐데요. 오늘 기자회견 중에 이 발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만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제 실행력을 증명해서 그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네, 합당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원래 다당제를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제 안 후보는 이렇게 뚫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단일화를 겪으면서 고배를 마셨던 게 본인이 행정 경험이 없었다, 이런 것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행정 경험을 쌓아서 이미지를 바꾸겠다, 이런 의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단일화가 이제 결국 이제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여론조사 공표도 안 되다 보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윤 후보 득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뭐 산수처럼 얘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정치일 텐데요. 그래도 이 좀 윤 후보 입장에서 이 상대 진영의 소극적 지지자의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심리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 윤 후보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험 부족과 강한 보수 성향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반면에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윤 후보 지지층의 결집이 느슨해질 수 있고, 이 위협을 느낀 상대 진영의 지지층은 오히려 더 결집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몽준 후보의 대선 하루 전 단일화 파기로 위기감을 느낀 노무현 후보 지지층이 결집한 2002년 대선 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일화 효과가 이 표로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당선 이후에
이 부담만 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단일화를 추진했던 초기부터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집권 이유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거대 야당과 맞서야 하는 여소야대 정국이 됩니다. 이 집권 초기에 정부 구성부터 뭐 정책 추진까지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건 여론의 지지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도 성향의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국민의힘에는 이준석 대표가 있습니다. 네네. 아직 임기가 1년 넘게 남았거든요. 그렇죠. 안 후보와 이게 충돌은 없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대선 직후에 합당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첫날인데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조금 뭐 모욕적이랄지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표현들도 들으셨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앙금은 지금 남아있지 않으신 상태인지.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만약 안철수 대표께서 내년으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실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경쟁을 통해서 당권에 도전하실 수 있고 당권이라고 표현될 만한 어떤 것에 대한 조율은 딱히 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벌써 당권 얘기까지 나오는데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 상황을 이준석 대표와 사전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송찬욱 기자였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후보들의 유세전은 한층 더 치열했습니다. 어딜 공략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여성과 청년 부동층에 호소했고 윤석열 후보는 충남에서 충청의 아들을 외쳤습니다. 마크맨, 유주은, 이다혜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집중 유세를 시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여성 유세를 컨셉으로 내걸고 2030 여성을 공략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현실로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정하고 이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폄훼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의 참정권을 의미하는 빵과 장미를 전달받으며 여성 안심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 어제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김동연 전 부총리와 함께 첫 공동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손을 맞잡고 정치 교체를 이뤄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통합정부를 내세워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우회 비판하며 지지층 결집도 호소했습니다. 왕조 시대에도 백성을 두려워했거늘 1인 1표의 국민 주권 국가에서 감히 정치인 몇몇이 이 나라의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박빙이라고 합니다. 10표 차이로 결정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재차 강조하며 서울 부동산 민심도 파고들었습니다. 청수 용적률 규제 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완화해서 내가 좀 더 깨끗한 집에서 조금 더 큰 집에서 살겠다 하면 그 소망 확실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후보는 당초 내일 강원도 유세 도중 하려던 사전투표 장소도 서울로 바꾸는 등 남은 대선 기간 수도권 부동층 공략에 집중합니다. 단일화 기자회견 이후 곧장 충남 아산으로 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치교체 슬로건을 비판하며 정권교체 없이는 정치교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교체는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로 저 윤석열이 새 정부를 맡게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안으로 이동해서는 단일화 이후 합당을 언급하며 협치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이 그 외연이 더욱 넓어지고 더 넓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윤 후보는 부친의 고향인 충남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충청의 아들임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한 윤 후보는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강조했습니다. 지역 감정과 선입견 없애고
이제 국민 통합으로 모두 힘을 합쳐 세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 자녀에게는 정말 멋진 나라 만들어서 물려줍시다, 여러분. 세종시에서는 충청권 광역철도 유치도 약속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좋아! 빠르게 오늘부터 대선 전날까지 6박 7일간의 전국 유세에 돌입한 윤 후보는 내일 부산 일정을 사전투표로 시작합니다. 부산 곳곳을 훑고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안동 등 경북 지역까지 새몰이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어젯밤 대선 후보 4인의 마지막 TV토론 보셨습니까? 초반엔 다소 차분한 분위기였는데 막판엔 불꽃이 튀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두고 그야말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토론의 주요 장면을 조현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장동 공격의 포문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열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 덮은 증거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특검 카드로 맞섰습니다.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 후보가 재차 몰아세우면서 두 후보 간 신경전은 극에 달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저출산 토론은 젠더 이슈 논쟁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저출생 원인 얘기하시다가 이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뭐고?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해 나가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녀가 못 만나고 저출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조카 모녀 살인 사건 변호를 꺼내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딸이 보는 앞에서 그 엄마를 회칼로 난자해서 살해한 흉악범을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그 변호를 하셨는데, 이렇게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시면서 페미니즘 운운을 하시고. 페미니즘과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윤리적 직업과 그다음에 이 사회적 책임,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니까 좀 분리해서 말씀하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발언까지 대장동 공세를 주고받으며 대선 전 마지막 토론회는 마무리됐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정치 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보셨죠? 선거를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또 특검을 하자고 그럽니다.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부패한 이 민주당 정권이 집권 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용지엔 이 안철수, 김동연 후보 이름 옆에 사퇴라는 도장이 찍히는데요. 이 사전투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윤수민 기자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전국 3,552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유권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입구에서 손소독은 필수입니다. 원한다면 비닐장갑을 착용할 수 있고요. 발열 체크를 마친 뒤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면 한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인쇄가 되는 만큼 안철수, 김동연 후보 이름 옆에 사퇴라는 도장이 찍혀 나옵니다.
반면 본투표 때는 사퇴가 찍히지 않은 이미 인쇄된 투표용지를 쓰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는 물론 모든 촬영이 금지되지만 투표소 밖에서는 후보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찍어도 됩니다. 또 방역 지침이 달라져 비닐 장갑을 반드시 안 껴도 되는 만큼 이번에는 손에 기표 도장을 찍고 인증 사진을 남기는 것도 허용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토요일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는데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사람에 한해 투표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당일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택치료가 어려워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확진자는 토요일에 별도로 운영되는 특별 사전투표소 10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대선 연락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어젯밤이 마지막이었죠? 네,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토론회 약 2시간 가까이 진행됐죠. 눈길을 끈 장면들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넥타이인데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비슷한 그것도 국민의힘의 상징인 빨간색을 골라서 단일화를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넥타이도 좀 볼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준 거라고요? 맞습니다. 박주민 의원은요, 이 넥타이가 통합을 뜻한다면서 이 후보의 마음가짐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토론회 중에는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편을 드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님의 입장이 뭔지는 분명히 알아야. 차별금지법 부분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해야 될 과제다. 제가 질문은 지금 안 드렸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일방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가능한 기회를 혼자 말씀하신 거예요? 질문이 아니고? 아까도? 신당을 말씀하시고요. 심상정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심상정 후보가 답할 시간을 안 준다고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급기야 이재명 후보 질문 때 이제 끼어든 거죠. 맞습니다. 끼어든 사람은요, 윤 후보 말고 또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형님 이재선 씨나 또 자신을 공격하는 그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그 현안과 관련해서 이런 이거 사실이 아닌 얘기를 후보님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합니까? 그건 경찰이 한 일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토론회는 마쳤지만 홍보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묻는 말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거나 거짓말을 했다고 공격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약점을 공격하는 대목을 담아서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과 오소리 두 후보 모두 표정이 좋네요. 네,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먼저 이재명 후보입니다. 2030 여성 7,400여 명은 오늘 이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는데요. 파란 장미를 들고 입장한 이 후보,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누구처럼 싫지 않은 구조적 성차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나도 갑자기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 나를 위해, 여성을 위해. 네, 이 후보가 그동안 지금 여성층 지지가 좀 취약하다는 이 해석이 있었죠. 네, 가족 욕설 논란이나 조카 변호 이력이 걸림돌로 거론돼 왔는데요. 오늘은 여성층 앞에서 애교 작전까지 펼쳤습니다. 귀엽다 합니다. 이재명 후보께 귀엽다, 귀엽다. 네, 역시 팬 서비스 훌륭하십니다. 네,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민망해하면서도 뭐 할 건 다 하네요. 자, 앞서 보신 오소리는 그러면 윤석열 후보 지지자를 말하나요? 네, 그제 문파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에 이어서 오늘은 또 다른 문파 단체 문꿀 오소리가 윤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진영에서 나온 후보니까 무조건 제 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처럼 썩은 후보를 내놓아도 민주당이 표를 많이 받는다면 교만함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상대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을 내 지지자로 만들면 효과는 2배가 되죠. 한 표라도 더 끌어오려는 노력 계속될 것 같습니다. 뺏고 뺏기는 혈투도 이제 딱 6일 남았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크라이나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처음으로 거점 도시가 함락되면서 남부 지역 전체가 러시아 손에 넘어갈 위기입니다.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총공세는 민간인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수도 키이우 도심으로 향하는 다리가 폭파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으로 기갑부대의 진격은 늦췄지만 집중 포격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최소 4건의 대형 폭발이 있었고 키이우 북쪽 체르니히우에 있는 석유 저장고에도 큰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러시아군 탱크가 들이닥친 흑해 연안 도시 헤르손은 유령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No police, there is no Ukrainian military here. So I believe that the city is 100% in Ukrainian, Russian control actually. 러시아군은 주요 거점 가운데 하나인 헤르손을 점령하면서 서쪽으로 진군할 수 있는 전략 요충지를 확보했습니다. 제2도시 하르키우 산업지구에도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고 폭격당한 학교는 뼈대만 남았습니다. тем, кто стреляет сюда, этим российским солдатам, чтобы они понимали, что гибнут мирные жители и дети, понимаете?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도 포위됐습니다. 차량과 타이어, 모래주머니 등으로 차단벽을 만들어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러시아군의 무자비한 총격도 쏟아졌습니다. Господи, оторвало ногу человеку.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잇는 마리우폴도 포위되면서 남부 지역 전체가 러시아군에 함락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이렇게 피난민들을 떠나보냈던 수도 키이우 기차역, 심지어 보육원도 무차별 폭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간인들에게 기관총까지 난사해 개전 이후 민간인이 최소 2,000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는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염정원 기자입니다.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피난민들이 몰리는 키이우 기차역마저 폭발 충격에 휘말렸습니다. 인근에 격추된 러시아 전투기에 달렸던 순항미사일이 폭발한 겁니다. 기차 운행이 끊긴 한밤중이어서 참사는 피했지만 피난민 수송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러시아군 전차 행렬을 막아선 민간인 시위대에 총탄이 날아들고 기관총 난사에 피할 길을 못 찾는 사이 날아든 포탄이 시민들을 덮칩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에선 자원봉사자가 SNS로 참상을 전하던 도중 날아든 미사일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어린이들도 폭격의 희생자가 됐습니다. 키이우 시내 어린이 안병원과 유치원, 보육원에도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보건장관은 보육원 폭격으로 어린이 16명이 사망했다면서 러시아군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에 해외로 피난길에 오는 우크라이나인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피난민 행렬에 있었던 선교사 김평원 씨 부부. 외롭게 그들만이 싸우도록 내버려뒀다. 이런 그런 억울한 심정 그리고 연대감을 표시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을 얻는 것 같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될 수 있다며 관심을 호소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희생되는 이 잔인한 전쟁을 어떤 이유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러시아 군사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파괴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항명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주민이 건넨 빵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는 러시아군도 있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진군 속도가 느린 부대를 향해 불같이 화가 난 상부의 부전이 욕설과 함께 쏟아집니다.
민간이 거주하는 곳에 파괴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충격을 받은 듯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하는 대목도 담겼습니다. 영국 정보회사가 도청한 러시아군의 무선 통신 내용입니다. 마을에서 민간인을 먼저 대피시켜야 한다며 항명하는 듯한 무전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기가 떨어진 채 항복한 러시아 군인은 우크라이나인들의 배려에 눈물을 흘립니다. 건네받은 홍차와 빵으로 허겁지겁 줄임배도 채웁니다. 고국에 있는 어머니와 화상으로 통화하며 현지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러시아 군인도 있습니다. Мам, наши громят здесь больницы, детские сада, роддомы. Здесь жизнь мирная была, пока наш президент кое-что не натворил. 일주일 동안 인명피해 상황을 숨기던 러시아 국방부는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498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погибли при исполнении воинского долга. Семьям погибших оказывается вся возможная помощь. 1597 наших товарищей получили ранения. 명분 없는 전쟁에 젊은 군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직 기자가 전쟁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채널A와의 화상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현지 시민들이 비장한 모습으로 입대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박수유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직 신문 기자이자 대학 교수인 세르히 스트루에츠키 씨. 지금은 러시아에 맞서서 진실을 밝히는 전쟁 중이라고 말합니다. Дуже прикро, що вони тепер взялися за засоби телекомунікаційного зв'язку, воюють не з армією, вони воюють із дітьми, із жінками. 민간인 사망자가 2,000명에 이르는 상황. 러시아 침공을 학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Це системи залпового вогню. Вони використовують вакуумні бомби, вони використовують касетні бомби. Це бомби, які заборонені міжнародними конвенціями і які 참상 속에서 도리어 하나가 되고 있다고 전하는 스트루에츠키 씨. люди записуються в територіальну оборону, тобто черг біля автозаправок, біля продуктових магазинів немає, є черги тільки біля військкоматів. Люди 잠시 펜을 내려두고 자원봉사자로 나선 지금 지원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호소합니다. Зараз у нас гостро стоїть потреба із кровоспинними препаратами і турнікетами, джгутами, есмарха. 자신 역시 피란민 신세지만 한국 국민에게도 참상을 알려달라며 인터뷰에 응한 스트루에츠키 씨는 마지막까지 우크라이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Все-таки, щоб наші діти якось зустрілися і послухали кей-поп, і подивилися корейські серіали.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참전하는 우크라이나 시민 중에 한국에서 일하다 고향을 위해 돌아간 음악가도 있습니다. 발레리나와 테니스 선수도 총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윤수 기자입니다. 지휘자가 이끄는 선율에 맞춰 현을 튕기는 연주가. 우크라이나에서 온 콘트라 베이시스트 지우즈킨 드미트로 씨입니다. 한국의 한 오케스트라에 입단해 20년째 활동 중인 드미트로 씨는 지금 활 대신 총을 잡고 있습니다. 동료 단원 2명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돌아가 악보위 음표 대신 총성이 빗발치는 전장에 뛰어든 겁니다. 국민들이 본받아야 할 최고의 기감 아닙니까? 제발 좀 다치지 말고 오면은 우리 오케스트라가 지 고향이에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생업을 팽개치고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인들. 공연장에서 리듬을 타던 가수는 이제 군복을 입고 광장이 떠나가라 목청껏 우크라이나를 부르짖습니다. Чогось наша славна Україна зажурилася. 주먹으로 세계를 제패한 복서에게 러시아는 더 이상 두려운 상대가 아닙니다. Потому что это мой долг защищать мой дом, мою семью. Я же не пошел куда-то там. 무대 위를 비상하던 발레리나도 토슈즈 대신 총을 들었고 코트를 누비던 테니스 선수는 공 대신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자원 입대로 참전한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무기는 우크라이나인 그 자신들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낮 부산의 주택가 골목에서 50대 부부가 살해됐습니다. 범인은 30대 남성이었는데 금전 문제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합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30대 남성이 황급히 주차장으로 뛰어 들어오고 곧이어 여성이 뒤따릅니다. 잠시 뒤 이들은 차를 몰고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두 사람은 모자 사이로 길에서 만난 50대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다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왔고 부부에게 휘둘렀습니다. 크게 다친 50대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하루 그 소리만 나더라고. 그래서 어떨 나왔지. 나오니까 피를 누가 흘러나온다. 그 번째 사람이 놀래갖고 막. 범행 뒤 모자는 경북 경주로 달아났지만 이후 112에 전화해 자수했고 오후 6시 반쯤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의자는 금전 문제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흉기를 준비해 나왔다는 점에서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지금 우발적으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진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지금 수사 중에 있고. 경찰은 남성을 살인 혐의로 어머니를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렌터카로 휴대전화 매장을 부수고 들어간 도둑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훔치고 달아나 목격자들은 교통사고가 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인도에 서 있는 흰색 승용차. 빠른 속도로 후진해 휴대전화 매장 유리문을 박살냅니다. 매장 안쪽까지 밀고 들어온 차량.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쓸어 담은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1,0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를 훔치는데 고작 3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화편 유리가 그냥 쫙 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러고 났나 보다 지우리는.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범행 직후 인근 주택가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지만 얼마 안 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범행 이틀 전 손님으로 위장해 매장을 찾아가 사전 답사를 했고 전날엔 범행에 쓸 렌터카를 빌리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남성은 빚이 많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훔친 휴대전화는 대전 지역 다른 휴대전화 매장에 220만 원을 받고 팔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을 하여 그 돈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부채라든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졸도 혐의로 구속하고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인 판매점을 상대로 작물 취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서울의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아파트를 35층 이상 짓지 못하게 한 규제를 8년 만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들. 병풍처럼 똑같은 모양과 높이로 들어서 있습니다. 40여 년 전 지어진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해왔지만 35층 이상으론 지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14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35층 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한강 조망권이 더 많이 확보돼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강남과 용산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은 당장 49층에서 68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너무 불리하고 그래서 못되고 있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너무 오래 기다렸거든요. 서울시는 집값 상승을 우려해 용적률 제한은 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층으로 지으면 층당 면적은 좁아져 건물 외관이 날씬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압구정 3구역 211제곱미터 64평형 아파트는 지난 1월 8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주변의 집값을 자극해서 모처럼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그 집값 불안 현상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중부와 전북 북부엔 비바람이 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경기와 강원 북쪽에 비가 시작돼 낮에 서울 등 수도권, 오후에는 충청과 전북 북부로도 오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습니다만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겠습니다. 밤엔 남부지방에 빗방울만 떨어지겠는데요. 땅을 축축에 적실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동쪽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해 대형 화재 위험이 큽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쪽 지역은 중국발 스모그의 황사까지 겹쳐서 공기가 탁하겠고요. 서해안에서는 짙은 안개가 뒤엉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도, 대전은 영하 1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 서울은 14도, 광주는 17도까지 올라 포근하지만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엔 꽃샘추위가 찾아와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투표 한 장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선관위가 선거 비용만 따져서 계산해보니 한 표가 9,520원이라는데요.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데 돈으로 표값을 계산할 수는 없겠죠. 우크라이나 사태로 다시 소환된 히틀러는 국민들 무관심이 정부의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유권자 힘 보여줄 시간,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